평양을 방문한 안드레이 벨로우소프 러시아 국방장관이 11월 30일 김정은을 만난 자리에서 북한군의 전승절 참석을 초청했습니다. 이렇게 보도가 됐는데, 자, 이 전승절 소련에서부터 생긴 거죠? 네, 이 전승절은 전쟁에서 이긴 날이라는 뜻인데 여기서 말하는 전쟁은 2차 세계대전입니다. 네. 뭐 2차 세계대전 때 당시 소련이 뭐 수천만 명이 죽어가면서 이 히틀러의 나치군과 싸워서 이겼어요. 이른바 독소 전쟁이죠. 네. 그런데 이때 그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추축국이 세 나라인데 네. 이탈리아, 독일, 일본입니다. 네네. 그런데 항복한 순서가 이탈리아 무솔리니가 제일 먼저 네.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히틀러가 죽었고, 그리고 나서 일본이 끝까지 버티다가 네. 이제 항복을 했는데, 이때 히틀러가 항복한 날을 기념하는 것이 유럽에서의 전승절입니다. 그게 5월 8일이죠? 그게 5월 8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토 국가들은 5월 8일을 전승절로 기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소련은 하루 늦게 자기들이 하루 늦게 5월 9일 날 항복을 받았다고 해서 5월 9일을 전승절로 네. 기념하고 있고, 이 무솔리니하고 히틀러가 다 이 항복을 하고 죽었는데도 그때까지 일본은 계속해서 전쟁을 하다가 그렇죠. 8월 15일 날 이제 항복을 해요. 이제 원자폭탄 2방 맞고. 예.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8.15가 전승절인 거죠. 네. 그러자 광복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전승절을 기념하는 건 뭐 각 나라가 다 뭐 기념할 수 있는 건데, 네. 내년이 80주년입니다. 네. 1945년에 이겼으니까. 그렇죠. 80주년이니까 뒤에 영자로 떨어지는 날이라서 성대하게 기념한다는 것이고요. 네. 이 전승절에 김정은이를 초청한 게 아니고 네. 김정은과 함께 북한군 부대를 초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북한군만 오라 그런 거예요. 예. 이제 그래서 이게 지금 북한과 러시아 관계가 이게 그냥 무슨 동맹 관계가 아니라 정말 전쟁을 같이 하고 있는 네. 그런 나라다. 이제 이런 것들을 대내외에 알리는 효과가 있는 거죠. 네, 계속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나토와 우크라이나도 하루 전인 5월 8일을 2차 대전의 전승절로 기념을 하는데, 지난해 79주년 이 러시아 전승절에는 벨라루스, 중앙아시아 5개 나라, 쿠바, 기니비사우 등 8개 나라가 참석했어요. 북한은 그때는 초청받지 못했습니다. 이 북한군을 내년 전승절에 오라고 한 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지금 전쟁을 함께 하고 있는 동맹국가라고 하는 것을 대내외에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네. 그리고 김정은 입장에서도 저는 이건 보낼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요. 네. 이렇게 하면 이 러시아의 제1 동맹국가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군대까지 파견해서 지금 이제 열병을 같이 한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저런 장면이 붉은 광장에서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비유해서 말씀드리자면 미국의 국군의 날에 우리 군이 직접 미국에 가서 행진하는 거랑 똑같거든요. 워싱턴 DC를. 예, 미국 군대와. 그런 식이네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사실은 상상하기가 좀 어려운 거예요. 네. 뭐 축하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의 정상들이 갈 수는 있지만, 그 지금 김정은이한테 군대를 아예 끌고 오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니까. 그렇네요. 푸틴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아주 지금까지 없었던 초유의 어떤 이벤트를 내년도 전승절 날 5월 9일 날 한번 해보겠다. 그러니까 이런 뜻입니다. 만약에 5월 전승 9일 날 간다면 네. 푸틴하고 김정은이 나란히 붉은 광장 연단에 그래서 서서 사연하는 거죠. 예. 러시아군과 북한군의 사열을 받는다. 예, 좀 섬뜩한 장면 아닙니까? 같이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1950년 6.25 전쟁을 일으킬 때도 김일성이가 스탈린한테 여러 차례에 걸쳐서 전쟁을 하겠다 하고 허가받고 하잖아요. 2번이나 갔었죠. 예, 그리고 모택동한테도 지원을 약속받고 했잖아요. 네. 그때와 똑같은 이 상황이 다시 재현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물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나타나는 이 상황이지만 저런 상황이 장소만 바꾸고 무대만 바꿔서 언제 한반도에서 벌어질지도 모른다. 네. 그런 점에서 우리 입장에서는 정말 간과할 수 없는 심각한 군사적 도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북한군이 5월에 가는 거는 확정이 됐고요. 다만 김정은이 그때 갈 것이냐 아니면 좀 더 앞당겨서 내년 2월에 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두 가지 날이 또 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예, 김정은이도 이 극적인 효과를 노려서 쇼하는 거를 아주 능사로 하잖아요. 네. 2018년에 평창 동계올림픽
그 참석을 계기로 해서 전 세계를 상대로 쇼를 한 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당시 그 쇼의 상대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었습니다. 일기의 트럼프.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이 2월 달에 뭐 러시아의 기념식이 또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침공 3주년이 예. 2월 24일이고요. 뭐 그렇게 갈 수는 있지만 그때는 군대를 끌고 가서 뭘 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극적인 효과를 극대화하는 그런 의미에서라고 하면 5월 달에 북한군을 끌고 그 모스크바 광장에서 푸틴하고 나란히 서서 러시아군과 북한군을 동시에 사열하는 네. 이 장면이 훨씬 더 김정은의 그 여러 가지 구미에 맞겠네요. 전략이나 취향에 맞을 거예요. 그렇군요. 저는 그래서 2월 달보다는 5월 달을 선택할 가능성이 많고 또 이게 그 모스크바라고 하는 게 상당히 춥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김정은의 건강 상태 같은 걸 고려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2월은 좀 춥겠네요. 예. 그리고 바깥에서 그래도 2시간 이상은 버텨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물론 2월에 무슨 군사 열병을 하는 건 아니지만 예, 그런 점들을 감안하면 또 지금 러시아의 북한군이 지금 전투에 이미 참전했다는 소식은 속속 들어오고 있는데 그렇네요. 그 전황까지를 좀 살펴보고 여러 가지를 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움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날씨 추울 때 이 비대한 사람들 혈압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말씀 들으니까 저도 5월 9일설에 무게가 좀 실립니다. 김정은은 벨로우소프 러시아 국방장관에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변함없이 지지한다고 했습니다. 영토 완전 정복이다. 이런 표현까지 썼네요. 예, 그러니까 저 영토 완정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원래 러시아 영토인데 이게 우크라이나가 지금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으니 그걸 회복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주로 쓰는 말입니다. 네. 러시아가 전쟁을 정당하기 위해서 쓰고 있는 말을 김정은이가 그대로 써주고 있는 거죠. 아하. 또 그래야 자기들은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러시아군과 한편이 돼서 우크라이나를 침략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자기네 파병의 정당성이 없어지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자기들이 파병한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또 러시아를 적극 지지한다는 의미에서 영토 완정이라는 표현까지 따라서 쓰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김정은은 러시아 영토 분쟁에 대한 직접적 군사 개입은 안 된다고 하면서도 네. 러시아의 대응은 정당한 방위권 행사다. 이게 그러니까요. 앞뒤가 안 맞는 소리를 또 했어요. 그러니까 저게 뭐냐면 러시아의 영토 분쟁이라는 거예요. 이게 국제 전쟁도 아니고 러시아의 내부 문제인데 네. 왜 다른 나라가 시비 거냐? 그러니까 러시아에 대해서 나토나 미국이나 또는 대한민국이 뭐 무기를 지원하거나 다양한 방식으로 지금 지원하고 있잖아요. 우크라이나를. 네. 이거 자체가 다 불법이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김정은은 벨로우소프 장관을 극진하게 환대했습니다. 벨로우소프 오른쪽에 바로 앉아서 김정은과 마주보고 회담한 크리보루치코 러시아 국방 차관. 이 사람이 단순한 차관이라고 보기에는 위상이 좀 있는 인물이죠? 이게 저 군수 담당, 방산 담당 차관입니다. 그래서 지난 6월에도 북한에 와서 그 방산과 관련된 그러니까 북한 무기를 러시아로 반입하는 문제를 의논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벨로우소프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지금 러시아가 필요한 게 두 개 같아요. 전쟁이 장기화되니까 네. 러시아도 3년 이상 전쟁이 갈 거라고는 예상 못하고 시작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자기들의 애초 예상보다도 전쟁이 훨씬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겁니다. 네. 하나는 인력, 군인. 두 번째가 무기죠. 아하. 그래서 지금 북한은 이미 무기를 여러 차례에 걸쳐서 진작부터 지원해 온 것으로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예. 여기에 더해서 이제 마지막에 군 병력까지 파견한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무기를 지원받을 때 여러 가지 형태로 그 딜이 있었지 않겠어요, 협상이. 아하. 그러니까 당장은 받지만은 우월한 무기 체계를 갖고 있는 러시아 입장에서는 뭐 대신 주겠다든지 네. 그것을 주로 담당했던 이 국방차관이 지금 함께 와서 그 국방장관과 함께 김정은의 환대를 받고 네. 또 물밑으로 여러 가지 형태의 그 협상을 하고 아마 돌아갔을 겁니다. 크리보루치코 차관은 6월에 혼자 와서 네. 차관인데도 김정은을 단독으로 만났거든요. 그런 예도 참 드물잖아요. 예, 북한에서 절대적인 존재가 수령인데 김정은이는 그러니까 아무나 함부로 만나주질 않고 네. 일단 만나주면 그것이 일종의 인증이 되는 거예요. 네. 이를테면은 우리 이제 대한민국에서 북한으로 이런저런 이유로 북한에 갔다 온 사람들 중에 김일성이 직접 만나준 분이다. 이거는 북한에서는 뭐 확실한 공인 인증이죠.
1호 만남이라고 하는 네, 거죠. 또는 김정일이 직접 만나줬다.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는 김정일이가 죽고 없지만 김정일 동지가 만나줬던 분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김정은이도 똑같이 그것을 답습하고 있으니까 김정은이가 만나줬다는 것만으로도 그 러시아 국방차관의 위상은 그 적어도 북한 내에서는 확고한 예, 그런 것이고 이런 것들을 러시아가 모를 리가 없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이번에 국방장관과 차관을 극진히 우대한 것은 그런 여러 가지 효과를 노린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벨로우소프 러시아 국방장관은 김정은을 만나기 앞서서 노광철 북한 국방상과도 회담했습니다. 실질적인 얘기가 오갔죠? 예. 그 지금 무기 지원 문제가 하나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병력이 12,000명 정도 가 있는 걸로 돼 있는데 추가 파병 가능성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추가 파병 얘기도 아마 함께 했을 겁니다. 물론 뭐 북한 체제이기 때문에 뭐 노광철이 국방상이라고 하더라도 네. 뭐 김정은의 한마디로 모든 게 결정되니까 그렇죠. 그 별 의미는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네. 어쨌든 이 두 가지 얘기가 심도 깊게 지금 논의가 됐을 거고 특히 이제 무기 지원과 관련해서는 무기만 보내느냐 아니면은 무기에 그 소요되는 소모품 그러니까 포탄도 있고. 포탄이나 예. 총알을 보내느냐 네네. 아니면 무기를 보내는데 그 무기를 최소한 운용할 수 있는 그 이 부속 그 병까지 보내느냐? 그러니까 장비 운용 인력. 예, 그렇습니다. 예. 또 정비까지 포함해서 아니면은 이 무기와 별도로 군을 보내느냐 다양한 수준의 아하. 이 협상들을 해야 되거든요. 네네. 그리고 그게 따른 반대급부는 또 달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심도 깊게 논의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벨로우소프는 국방장관이면서도 경제통입니다. 그러니까 대북 유엔 제재를 우회하는데 여러 가지로 관여한 인물이고 국방차관은 말씀하신 대로 러시아 방위산업을 총괄하는 장관급 차관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